반갑습니다.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오늘부터 한자 6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알아보는 각 급수에 맞는 선정 한자는요, 모두 다 급수에 나오는 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 급수 시험을 볼 때 출제가 되는 한자들을 제가 선정 한자로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다 무시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사자성어 또는 한자 단어를 알아볼 때 거기에 다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자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단어에 보면 각 급수에 맞는 것보다 더 높은 급수의 한자가 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급수에 맞는 시험을 볼 때 최소한 쓰지는 못해도 이 정도는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급수보다 좀 더 높은 한자들이 배정이 돼서 단어에 나오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공감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같이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6급 시작을 합니다. 동서남북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장이 됩니다. 이 동서남북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비밀을 오늘 저랑 같이 파헤쳐 봅시다. 렛츠고! 제가 칠판에 이렇게 둥근 지구를 그렸습니다. 지구가 둥근가요?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둥근 지구를 향해서. 지구는 둥글고 사방이 펑 튀어져 있죠. 그래서 이 펑 트인 사방을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해요. 동서남북. 우리가 이 동쪽을 말할 때 한자로는 우리가 동력동이라고 합니다. 이 동력동자는요, 해가 떠오르는데 어디에 걸려 있다? 나무에 걸려 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력동자가 됩니다. 이거는 해일자와 나무 목자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서 나무에 걸쳐 있다, 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우리가 선역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역석. 한자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죠. 이 모양은요, 새가 둥지에서 쉬고 있는 그런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선역서자는요, 새가 둥지로 돌아오면 해가 서쪽으로 진다 해서 선역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은 남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열십자에 멀경자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가운데 있죠, 요자. 요자는 심할 임자예요. 뭐뭇이 심하다, 극심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는데요. 남쪽으로 갈수록 초목이나 나무가 짙푸르다. 그곳이 어디다? 바로 남쪽이다 해서 남역남자가 되고요. 또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 보면 얘가 양양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절대 양양자는 아닙니다. 그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한자를 봤을 때 열십자는 이 숫자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이게 멀경자죠. 먼 곳에서 울타리를 치고 많은 양을 기르는 곳이 남쪽 지방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남역남자도 됩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요자는 이런 양양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 북자는요, 북녘북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비스비 해서 북녘북자. 이 모양은요, 서로 사람이 등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북녘, 북도 있지만 등질배라고 하는 이렇게 배자로도 쓰이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방금 제가 등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와 등을 지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남쪽과 등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어떤 사물들은 대부분 밝은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 남쪽에 따뜻하고 밝은 쪽을 향해서 집을 짓고 여기와 남쪽과 등지고 있는 것이 북쪽이다 해서 북녘, 북자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여기서 이 등장하는 북녘, 북자를 잠깐 격가지로 알아보면 우리가 패배라고 할 때 등질배로다가 소리가 나요. 등질배. 우리 전쟁에서 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어떻게 간다?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등질배자. 패배 한번 알아볼게요. 조개패에다 찔복자에다가 이렇게 배자. 우리는 이것을 패배. 패배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패할 패자, 패할 패. 여기서는 등질배, 등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등질배 또는 패배한다 해서 패배할 패자. 이렇게도 씁니다. 여기에서 이 패자는요, 조개패죠. 조개를 갖다가 막 치면 어떻게 돼요? 막 빠개지잖아요. 그래서 패배할 패, 패한다는 의미, 또 쪼개진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잠깐 격가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을 알아봤는데요. 또 우리는 여기 가운데를 중앙이라고 합니다. 중앙.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4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늘 아실 거예요. 인, 의, 예, 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동서남북에 한번 같이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동쪽을 우리는 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 의, 남쪽을 예. 그 다음에 북쪽을 지라고 합니다. 이 인자는 어질인자 있죠? 이 어질다라고 하는 어질인자가 되고요. 어질인. 그 다음에 이 의는 우리 의리파라고 하는 그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바르다, 의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오를 의자가 있죠. 이렇게 꼬리 잘린 양의 나자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오를 의, 즉 의리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은요, 우리가 예를 지키다 라고 하는 예예요. 그래서 예도 예자. 이렇게 보일시에, 아이고, 풍성할 풍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예도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도 예는 이게 보일시가 신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풍성할 풍자.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푸짐하고 풍성하게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다해서 신께 기도를 한다 해서 예도 예자가 나온 겁니다. 풍성할 풍자죠. 그리고 이 북쪽은 지혜 직자, 즉 지혜를 뜻합니다. 이런 자가 있죠. 알지자에 밑에 이런 자가 결합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지혜지, 지혜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음양오행설에서 나오는 오방색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방색이라고 하는 거는 청색, 백색, 또 흑색, 황색, 이런 그 적색, 이거를 오방색이라고 하죠. 우리는 동쪽을 갖다가요, 청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쪽은 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청, 푸를 청자 있죠. 이렇게 푸를 청자.
그 다음에 서쪽은 흰색입니다. 흰색. 흰 백자. 그리고 남쪽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적색을 나타내겠습니다. 적색. 이렇게 적자. 그 다음에 북쪽은 무슨 색일까요? 네, 생각만 해도 그냥 검은색이 저절로 떠오르셨을 겁니다. 북쪽은 흑색. 이런 자가 있죠? 검을흑자. 하나, 둘, 셋, 넷. 이 흑자,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쪽이 북쪽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는 황색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색, 누를 황. 이 가운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곧 이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또 동서남북이요. 이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쪽은 나무를 가리키고요. 나무를 가리키고 서쪽은 금을 가리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은 따뜻한 지방이죠. 그래서 불화자. 이렇게 화를 가지는 방향이 남쪽이고요. 북쪽은 또 무엇을 가질까요? 북쪽은 남쪽과 항상 반대라고 했잖아요. 불의 반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 나면 뭘로 끄죠? 물로 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북쪽은 물을 나타내겠습니다. 물을 나타내요. 동쪽은 나무, 그 다음에 서쪽은 금, 남쪽은 화, 불이요. 그리고 북쪽은 물. 불과 등을 지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중앙은 흙을 나타내요. 이렇게 흙토. 중앙의 흙은 굉장히 소중하죠. 또 흙 속에서 우리는 새 생명이 올라옵니다. 중앙 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동서남북에 숨어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면은요. 우리 60갑자의 위아래 글자 천간지지가 있습니다. 천간에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것도 다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갑, 을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남쪽이 병정, 갑을 병정. 그 다음에 가운데가 무기, 서쪽이 경신, 북쪽이 임계. 그래서 갑을, 그 다음에 병정, 무기, 경신, 그 다음에 임계. 이런 게 이 동서남북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동서남북이 인의 예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시대에 그 서울 도성에 사방에 성문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다 의미가 있게 지은 거예요. 우리 그 인에 해당하는, 이 인에 해당하는 동대문의 흥인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흥인문은 이 동쪽을 뜻해요. 흥인문. 여기 가운데 인이 있죠. 그 다음에 서쪽은 이 의리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바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돈의문이 있습니다. 돈의문. 여기에 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남대문이 있겠죠. 우리 노래 맨날 있잖아요. 동동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또 남대문을 열어라. 이런 노래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숭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레가 있지요. 예도에 이 예와 관련된 레가 있고요. 이 북쪽은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청이었는데 나중에 정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 동대문, 동서남북에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알아보니까 참 재미있고 숨은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뜻이 담겨져 있는 걸 아셨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은 우리 종각에 보면 보신각이라고 있지요. 거기를 뜻하는 거예요. 종각의 보신각. 종각의 보신각. 이 종각은 왜 종각일까요? 이 종각은요, 가장 중앙이 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일 많은 중앙 중에 중앙의 거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종각이고, 이 중앙이라고 하는 의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보신각에 1월 1일 날 종을 치지 않습니까? 종각에서 다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오늘은 동서남북에 관련된 뜻과 또 그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자 끝장과 관련된 많은 영상도 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행복해집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